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이철주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오늘 발표 주제는 잘못된 건강 의료 관련 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문가의 역할을 중심으로입니다. 자,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잘못된 건강 의료 관련 정보의 폐해,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 세개를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구하고 두 번째 연구는 어떤 거냐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짜 정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어디서 수집을 했냐면 서울대학교의 팩트체크 센터에서 서울대학교는 이제 SNU 팩트체크 센터가 있고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정도의 국내 언론기관과 제휴를 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들을 수집해서 올리고 그런 큐레이션해서 서비스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19 관련된 가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한 코로나19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어떠한 성향에 의해서 프리딕트 되는지 그걸 본 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에서 저희들의 핵심적인 파인딩은 뭐냐면 애널리틱 띵킹 스타일, 분석적인 사고 능력, 과학적으로 지식이 습득되는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더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믿을 경우에 질병관리청이나 지방정부나 자치정부에서 권고해서 코로나19를 정말 예방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행동들을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코로나19 관련돼서 가짜 정보를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들을 덜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스크도 덜 쓰고 사회적 거리도 덜하고 그리고 손도 덜 씻는다는 그런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종합을 해보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짜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과학 정신, 예,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것과 두 번째는 가짜 정보는 정말 사회적인 폐악이 있다.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한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연구는 팩트 체크에 관한 것입니다. 양소은, 이철주, 최인철 지금 현재 서브밋돼 있는 논문인데 이거 역시 자,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팩트체크 뉴스에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그게 프라이어 라운드에서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팔로우업 서베이에서 코로나19 그 팩트체크 뉴스의 대상이 되었던 미스인포메이션을 정말 덜 믿게 하는지를 봤는데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Elaboration Likelihood 모델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Ability도 있고 Ability는 어떻게 쟀냐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모티베이션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노출은 실제로 코로나19 관련된 가짜 정보를 덜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3웨이 인터랙션이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제가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저는 코로나19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 공중보건에 실제로 해악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지들을 탐구해 왔습니다. 자, 이 정도를 백그라운드로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건강 의료 관련 정보의 급속한 생산과 유통에는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2017년에 스테판 레반도프스키라는 호주의 심리학자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5가지 메가 트렌드를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캐피탈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shifting values, 이거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숭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컴 이니퀄리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폴러라이제이션,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정치적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네 번째는
과학에 대한 신뢰 더 확장하면 기존의 권위를 가졌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저하를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랜드스케이프가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5가지 가운데 저의 오늘 발표는 이 4번째와 5번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rust in Science,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는 아마 메디컬 사이언스일 것이고 전문가 집단은 아마 의사 집단이죠. 의료계 집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집단이나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정말 저하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러한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계, 의료 시스템으로서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 저하가 혹시나 미디어 랜드스케이프의 변화와 관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픽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이론 2가지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메디컬 소시올로지스트 호그와 역시 메디컬 소시올로지스트인 프라이드슨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호그는 deprofessionalization hypothesis를 통해서 기존의 의료인들, 의료 체계의 어떤 권위, 그리고 대중들로 받고 있는 어떤 신뢰, 그리고 경외감 등의 근거는 메디컬 날리지에 대한 어떤 모노폴리, 독점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으로써 우리 일반인들도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진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메디컬 날리지 도메인에 역시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뢰나 경외감이나 존경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디프로페셔널라이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프라이드스는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진은 전문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메디컬 날리지는 신중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책임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프로페셔널 다미넌스 티어리를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2008년 미국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데이터를 활용해서 웨이브 1, 웨이브 2 패널 서베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정말로 웨이브 1에서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면 웨이브 2에 의료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지를 봤습니다. 웨이브 1의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하고서도 말이죠. 그랬더니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것도 데이터나 분석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웨이브 1에서 프라이어 라운드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웨이브 2에 의료진에 대한 비짓, 방문,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디어 랜드스케이프가 확장하고 레볼루셔나이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진이나 의료계에 대한 트러스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발견을 저는 했고요. 이에 더해서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의 의료인,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이것은 스테판 레반도프스키가 진단했던 Declining Trust in Science와 거의 정반대되는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공중보건당국이 제안하는 비해별들이죠. 손을 씻어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자가격리해라, 백신을 맞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비해별 체인지를 설득해내는 과정인데, 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인데, 그래서 신뢰를 받고 있는 그 당국이 신뢰를 받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스피커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진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트러스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2020년 시사인하고 KBS 공동 기획한 대규모 웹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조망하는 사회조사를 기획하여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신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결과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에 질병관리, 이제 청이죠. 질병관리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더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증가했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했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한번 보시죠. 자, 이 경우를 보시면, 자, 제일 위에 기관별 신뢰 정도의 차이인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낸 곳은 의료기관. 그 다음이 의료기관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곤 한데 시민단체가 여기 있고요. 정부 중앙부처가 여기 있습니다. 국회는 맨 아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여러 인스티튜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역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7년에 했던 연구인데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 전문 직종 직업인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의사나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스인포메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미스인포메이션을 감독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트러스트를 받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연구인데 잠깐 보시면 이거는 HPV 백신이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PV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HPV 백신을 자녀들에게 맞히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HPV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HPV 백신을 맞게 되면 불임이 된다. HPV 백신을 맞게 되면 sexually promiscuous해진다. 이런 잘못된 빌리프를 믿으면 HPV 백신에 대한 policy support가 줄어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HPV 백신을 공짜로 놔줘야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을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HPV 백신을 맞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policy support 영향을 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미스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를 믿는다 그래도 HPV랑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미스인포메이션 아무리 믿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트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헬스 리터러시하고 캔서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입니다. 이건 암 관련해서 암 정보에 대한 오버로드에 빠져 있으면 암 정보에 대한 잘못된 암 정보를 더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헬스 리터러시하고는 빌리프랑 이제 관련이 없는데 의사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더 믿는다는 얘기죠. 암 관련해서. 그리고 헬스 리터러시가 높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덜 믿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점선이죠. 점선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대화하는 그룹을 보시면 내가 헬스 리터러시가 높으면 암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덜 믿습니다. 헬스 리터러시가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고요. 캔서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에 빠지더라도 의사와 대화를 자주 할 경우에는 잘못된 캔서 정보를 믿지 않습니다. 의사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스인포메이션을 덜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저의 최근의 연구들을 보더라도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4번.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건서 아이젠바흐라는 토론토 대학의 의대 교수이자 이헬스 전문가가 이 연도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인포베일런스, 인포메이션 서베일런스의 약자입니다. 인포베일런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서 아이젠바흐의 용어입니다. 인포베일런스라는 것이. 그래서 루머나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매일매일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것들을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그래서 걸러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인포베일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20년에 이러한 북챕터를 하나 썼는데 자동화된 내용 분석 기법을 활용한 정보 환경 감시 체계, 자살 관련 트윗 사례 분석을 했는데 잠깐만 보시면 데이터가 어디서 왔냐면요. 이런 구체적인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 API, REST API를 활용해서 총 140만 건의
자살 관련된 한글 트윗을 다 모아서 이런 트윗들이 이걸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 변수로 제가 태도나 사회적 규범이나 자기 효능감 트윗들을 자동으로 분류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한국의 자살 관련 트윗들이 얼마나 노출되었을 때 자살을 하고 싶게끔 하는 자살 관련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트윗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된 기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한 것을 사례로 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포베일런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헤르난데스와 그의 동료들이 2021년에 Human Vaccines and Immunotherapeutics라는 저널에 소셜 미디어 헤지턴스라는 컨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료계와 의료 관련된 에이전시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소셜 미디어에 활발히 적극적으로 인발브해서 거기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나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들을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걸러주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롤에 맡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의료 윤리에 맞지도 않고 전문가로서 아이덴티티에 맞지도 않고 자신들의 공신력을 오히려 실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에밀리 브라거, 레티샤 보드가 2017년하고 2018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가짜 정보에 대해서 CDC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건 가짜 정보니까 믿지 말라라는 권고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도 이러한 전문적인 의료인에 대한 공신력이나 트러스트나 존경심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이 이러한 인포베일런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하는데 별로 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포베일런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 전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트러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보건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언론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특화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그리고 정보 의료 전문가와 대중을 이어주는 도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래서 이러한 언론인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보건기관 및 소셜미디어 기업, 언론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의료 및 공중보건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팩트체크 이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 전문가들이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대한의학회 같은 곳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그리고 사실 검증기관, SNU 팩트체크 같은 그런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보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새로운 의료 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필요하고 사회과학자도 필요하고 의료진이 장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어떤 인포베일런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 코로나의 어떤 변종이 또 등장해서 다시금 대유행을 할 때 그때 또 인포데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